김수환 추기경의 세상 사는 이야기 22번째입니다. 컴퓨터가 못 만드는 사람의 마음. 15년쯤 전에 로마의 어느 공원에서 나를 초대한 분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밥도 해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마침 가을이라 잔디 위에 누워 하늘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옆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족과 더불어 노는 모습을 보노라니 문득 우리 서울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같은 도시이면서도 서울과 비교할 때 로마는 무척 아름답습니다. 고적이나 공원이 많은 도시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태어난 곳에 대한 애향심, 고향에 대한 소중한 사랑이 어릴 때부터 있을 텐데 우리 서울의 아이들은 어떨까? 푸르름도 별로 없는 삭막한 시멘트에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의 밀집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자기들이 자란 서울, 고향에 대한 사랑을 지니면서 자랄까 생각하니 어쩌면 고향을 잃은 아이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0대와 20대의 우리 아이들은 고향에 대해 무엇을 갖고 있을까? 옛날 우리가 자랄 때, 시골에서 자랄 때 그 추억, 비록 시골이었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것이 정신면으로 볼 때 하나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모두가 경쟁입니다. 인류의식, 인류대학을 향한 교육정책, 입시 위주의 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명동성당 바로 옆에 학교가 있어서 나는 늘 보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 11시에 집에 가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를 생각해 보곤 합니다. 가정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요즘 인구 억제 정책으로 가정마다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과잉보호랄까 오냐 하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적인 의미, 부모로서의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과잉 사랑이고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너무 피곤해하니 부모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시간도 얼마 안 됩니다. 더구나 아버지와의 만남은 하루에 얼마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청소년들은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는가, 또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기성세대들이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돈 위주, 물질 위주 속에서 먹고 마시고 활락을 추구하는 모습들입니다. 내가 잘못 보았습니까? 과장입니까?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의 심성이 완전히 황폐되지 않은 것만도 퍽 다행이라고 봅니다. 흔히 세대 간의 단전을 말하지만 그 단전이 어디서 옵니까? 그들에게서 옵니까? 우리에게서 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 부정부패에 쌓여있는 모습, 권력 위주의 모습 같은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신선한 것을 찾으려 할 때 저항 심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나는 그들이 극단적으로 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신세대는 어떤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를 따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의 탓이고 그들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들에 대해 진실한 의미의 배려와 관심 등이 필요합니다. 결국 문제는 오늘날의 문화가 염려됩니다. 애정이 메말랐는가 하면 어느 경우에는 과잉 보호를 받아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도 생기지 않습니까? 또
요즘 아이들을 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면이니 뭐니. 사실 생활 환경 구조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냉장고 문만 열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렇게 알고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느긋하게 있나하며 기다릴 줄 모르게 됩니다. 밥하는 동안 기다릴 줄 안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생활문화적으로 아이들이 조급해지니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컴퓨터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것, 창의력을 빼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컴퓨터화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80년대 초 미국에 들렸다가 교포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그때 나는 어느 한국인 가정에서 그날 낮에 보았던 대학 도서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놀라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로봇가 책을 척척 날라다주는 광경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8학년, 즉 중2짜리 아들이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컴퓨터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지만 만들지 못하는 것이 꼭 하나 있어요 하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게 뭐냐고 일제히 반문했습니다. 소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대답하더군요. 너 참 명언을 했다 하고 즉석에서 감탄을 했지만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리고 계속 감동을 주는 소년이었습니다. 진정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들을 반성하고 뭔가 근본적으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 신세대와 2, 3세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들에게 애정을 갖고서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사제 간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얼마 전인가 어느 고등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반기고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교장 선생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박수를 치고 반가워하기에 내가 손님으로 가서 그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을 보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알고 나서는 한편으로 섭섭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좋은 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을 따르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고 사랑하면 우리 신세대들도 진정한 인간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대재벌 회사의 총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았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자신을 향해 질문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이들이 자기 성취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달성하는 것을 성취라고 생각할 때 그 결과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 사회는 삭막해집니다.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삶을 자기 성취라고 목표로 삼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얻으려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는 성경 말씀대로 욕심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은 좌절과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들의 행동은 우리 자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기성세대가 미래의 희망이나 비전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과의 공감대가 사라지고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은이들을 미래라고 할 때 현재와 미래의 단절은 역사의 단절을 가져올 것이므로 크게 우려됩니다.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 혼자이며 고립되었다고 생각할 때 긴장 관계를 가져오고 타인과의 관계는 존재적인 적대 감정을 갖게 될 뿐입니다. 위정자들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